6회 부여군의 제1차 정례회기 중 제5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가족 여러분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이상 80번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79번 확진자가 지금 현재는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근무했던 사업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네팔 사람이잖아요. 예. 그 7개월 만에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자가 격리 중에 지금 확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분이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게 확진이 되죠? 그 코로나 감염원에 노출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진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야 나중에 그 유전자가 증폭이 돼서 확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팔에서 이미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들어오던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노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결혼 때문에 지금 출국한 지가 7개월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2주간 실시돼요. 네. 거기서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올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있어야 이제 입국을 시켜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검사 받고 그 노출되고 바로 검사를 하면 그 증폭 검사에서도 발견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팔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서 네. 거기서 많이 나옵니까? 예. 더 이상 80번 환자가 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20년도는 6억 7,400만 원, 5억 7,900만 원 지금 사용을 했고요. 2021년도는 3억 3천만 원 지금 대비 들어가가 현재까지 1억 5,660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비비가 더 집행이 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종결될 때까지는. 종결 선언 있기 전까지는 계속 네. 지금 집행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국민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코로나 검사하고 검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국민들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2년 정도 됐고요. 내내 보건소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전에는 의생팀이 군청에 있어가지고 의생팀에 좀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의생팀도 보건소에 같이 근무를 하니까요. 아니, 30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정도 팬데믹까지 나올 줄은. 그런데 책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상상 못했는데 뭐 저희들은 상상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상상 못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 빨리 좀 극복이 돼야 될 텐데 또 두려운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가 지금 해서 한 50여 가지 변이 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인도에서 최초 발생한 델타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지금 떨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노바백스에서 그 백신 출시가 늦어지면서 그 델타형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회의 못 느끼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좀 어려운 생각도 많이 했었죠. 예, 인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예, 뭐왜 동선 공개를 제대로 다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회의도 좀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소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백신에 너무 이제 치중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혹시나 또 조금 소홀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잘 커버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땐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명이 어쨌든 백신 접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또 항의 전화라든가 민원을 많이 넣으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 6월달까지 2차 접종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소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고 잘 좀 보건소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기 보건소 직원들 보면 안타깝고 예, 저희들보다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주민 건강을 이끄는 보건 컨트롤 타워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방역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밤낮으로 2년째 고생하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상각 과장님, 홍성란 과장님, 정만영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부여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그동안 수고하신다고 떠벌해가지고 의문을 갖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러 국민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알아주는가 하면 몰라주는 분들도 있죠. 그때는 서운하시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여군에서 생기면서 대응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본인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접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발생이 겉으로 드러나면 본인 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몸 안에 들어가자 사람에 따라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13일, 14일까지 있다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하고 확진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부주의에서 확진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보건소에 근무하니까 보건소장이 담당자가 그것 좀 심판을 받아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난감했고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좀 마음 여유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감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인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갖고 있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그 다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감염병에서 전체가 73종이 있습니다. 73종에 대해서 급성감염병, 만성감염병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면은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감염병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도 그 외국에서 발생된 감염병 모니터링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보건소 존재 이유가 지역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소명인데 그중에 급성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나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그 감염병 관리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홈페이지 공개가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동선 공개가 늦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고 군수님, 무원수님한테도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혼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께도 저희들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동선 공개는 사실은 그 확진자의 진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앱,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이런 이동동선 같은 걸 저희들이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그 질병관리청에서 제시된 시침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검증하는 시간 때문에 좀 발표가 늦어져서 이렇게 자꾸 주민들은 뭐 감추는 거 아니냐, 뭐 감추는 게 있어서 늦게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공정하게 발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왜 발표를 안 하냐, 동선을 밝히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왔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묻는 거예요. 공신력이라는 게 한번 발표를 하고 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번, 3번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확실한 것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는 빨리빨리 또 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동선이 하다가 안 짧고, 하니까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선이 짧고 그 사람이 움직임이 간단하면 쉽게 발표가 되는데 좀 움직임이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너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보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 예산면, 옥산면, 양화면, 춘천면, 귀화면 일부에서 접종이 늦어진다고 왜 우리 면은 접종을 안 해주냐고 막 전화가 왔었거든요. 여러 군데서.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백신을 각 시군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배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백신 양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양을 2번 더 늦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그 항체 형성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절대적으로 준수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백신 양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의견이 좀 늦어진 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 스님이 춘천을 가고 저는 양화 가고 우리 이상혁 과장이 예산하고 옥산을 가서 어르신들께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드리고 해명을 드렸는데도 이제 어르신들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놓으면 전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이 다 끝납니다. 그때 가면 보건소로도 전화 많이 왔지요? 예, 전화 많이 왔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예방접종이 이제 다 완료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그럼 지금까지 몇 프로나 접종률이 되어 있나요? 지금 예방접종률을 보면 2차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을 보면 6월 23일 0시 기준입니다. 29.4%를 1차 접종을 했고요. 주요구는 50.9%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접종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8.4%를 했고요. 주요구는 16.96%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을 하다 보면 미접종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코로나 맞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맞는 분들도 계셔, 어르신들이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미접종자 분들이라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안 맞고 그냥 계시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7월 중에 그 미접종하신 분들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종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다 접종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네. 별도로 저희들이 다 문자 발송을 하고 이장님들까지 통해가지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고 특이사항이라든가 이상 반응이 있어서 보건소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분이나 있었어요? 중증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2분이 있고요. 그 일반 이상 반응 203건, 그 중에 203건 중에 입원 치료 받고 계신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2분은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이쪽에서는 그 예방접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금 최종 발표가 되고요. 한 가지 질문이 되겠다. 본 의원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우리 지역 국민이 알으셔야 할 중요한 이런 부분에 치매 환자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역군에서 치매 환자의 관리와 등록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치매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 환자 유병 확률이 우리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보다 좀 높아서 한 11%. 몇 살부터요? 65세 이상에 65세 이상? 예, 전국 평균은 한 10%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한 11%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어 놓고 혹시 이동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홍산에다가 치매 서부 분소, 치매 안심센터 서부 분소를 만들어 놨고요. 홍산? 예, 지금 인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남부지소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어디에 솔직히? 홍산 보건지소 안에. 지소 안에요? 예. 그래서 인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인천까지 남부 지소를 운영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보건소하고 홍산면하고 인천면에 예. 세 곳의 병원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네요. 치매 앓고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동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혼자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서? 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책자 181페이지에 보면은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 대종목욕탕이 나와요. 대종목욕탕이 고위험군 맞나요? 지금 목욕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아산 같은 경우 목욕장에서 확진자가 목욕탕 한번 다녀가면 거기서 많이 번지고 해가지고 고위험 시설로 치죠. 내부적으로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TV에서 보니까 대전 목욕탕에서 집단으로 한 70명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는 보도를 봤어요. 대전 목욕탕에 사실 들어갈 때 그 열 체크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목욕탕 카운터는 거의 다 이렇게 막혀 있고 안에 있거든요. 밖에 안 있고. 병원에 대전 목욕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대전 목욕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 말할 수 없이 박센터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하루으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대전 목욕탕에 병원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목욕탕 안 가보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목욕탕에 수요분청 부르다 보면 현관에 모든 기관 방문세 다 있잖아요. 열 체크하는 거, 그 뭐라고 그래? 서서 이렇게 열 체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36점 몇 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 열 화상 카메라예요. 네, 그게 맞아요.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워낙 많아서 사실상 초창기에는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효과 있는 걸로 해요. 찾아서.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지 그 화상 열 체크기를 목욕탕에다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면 들어갈 때 다 쓰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 쓰고 들어가고 열 체크 하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그냥 무작위로 다 들어가고 어느 목욕탕이든지 내가 보면은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할 때 그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 확진자 되는 그 유리 떨어진다 해도 그 화상 뭐라 그랬지? 방금 잊어버렸어. 열 화상 카메라. 네, 열 화상 카메라를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보건소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보건인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구역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 행감을 시작하는데 그 어느 부서보다도 좀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부장님이나 세부 과장님들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 팀장님들 같은 한 자리에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서로 격려도 나누고 또 서로 지뢰도 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업무는 파부소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도 되면서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지키고 잘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전국적으로 그 어디에 없이 이렇게 지금 비상시국이라 할 정도로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데 소장님이야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고생하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그동안 노고 또 앞으로 계속될 그 고초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지금 거의 3년 다 돼갑니다. 3년 재임하시는 동안 코로나로 한 반을 보내시는군요. 작년에 우한발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월 달에 이렇게 들어온 1월 20일 날에 네, 1월 20일 부터 시작하고 네, 발생이 됐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3월 24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1년 반이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참 이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우리 소장님이야 보건소 모든
200여 명 직원들 누구나 막론하고 노심초사와 발벗고하며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생, 수고가 분명히 그냥 헛되지 않을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더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행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격려 말씀과 함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질의하시는 동안 좀 불편하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군민의 대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응 방안 자료 추정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많은 들리는 말씀들이 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이렇게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아직 63번까지 나오는데 지금 79번까지 왔다고 그랬죠?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구역은 코로나19 발생 확진 방지를 위한 지금까지 대처 잘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또 혹여 모를 좀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이 혹시 있나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네, 그동안에 코로나 대응은 예방 조치로서 사실은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그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도 점검하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되면 조치하는 단계, 그리고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세 가지 과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통했고 7월부터는 지금 방역 수칙 기준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 해서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면 다시 작년 2월, 3월 수준으로 다시 또 폐기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걱정이 많아서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할 때는 정부에서 종료 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할 필요인데요. 그동안은 60세 이상 지금 어르신들은 다 지금 예방접종을 끝나고 나머지는 사회 필수 요원들만 접종을 받은 상태인데 7월 중에 50세에서 59세까지 예방접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7월 말부터는 부여군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부여군에 보니까는 지금 18세까지 아이들이 지금 접종을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취약한 부분이 학원하고 교습소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된 것 같아서 자율성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 학원 강사라든지 교습소 선생들에 대해서 일단은 접종을 해서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접종, 3차 추가 접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부여분에 우리한테 백신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델타 변이에 강한 백신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정황하고 협조를 가하면 그렇게 해나가겠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원 지금같이 지금보다 경험 삼아서 더 열심히 좀 하셔서 이제는 코로나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을 놓아도
안심해도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좀 부장님이나 직원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도 다국도로 좀 연구하시고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또 확산을 방지하고 또 역학조사 내지는 신속반을 편성을 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와 고위험 집단 시설 또 전수 검사를 수시로 이제 실시하고, 확진 접촉자 또 해외 입국자 이런 사람들을 잘 자가 격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 분청의 안전총괄과나 각 읍면 예외 없이 전체 공무원들이 아마 서로 뭐 네 업무 내 업무마다 하지 않고 자기 본인의 업무에 더해서 호출을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보훈 의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아쉬웠다, 조금 미흡하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하는 그 수준이나 주민에 대한 그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공개 행정 등에 대해서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들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 박순하 의원님께서도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동선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선공개는 아니 그 말씀 아까 하셨고, 다른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은 역학적인 이유라든지 법령상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보호 등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을 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안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신속하게 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편에서 최대한 그 동선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교해서는 좀 안 됐지만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여군의 인근 지자체를 한번 공주나 청양, 그 다음에 서천, 저쪽에 논산 이런 인근 지자체의 경우 뭘 정확한 것은 뭐 아닌지 몰라도 아주 매우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 부여군은 거기에 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들 지금 국민들께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소장님이 그 답변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방송 발송이라든가 뭐 지자체 홈페이지, 공식 페이스북 같은 거, 또 그런 데에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안내 등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고 계신 일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좀 서울으실 줄 몰라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본청의 안전총괄과와도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협업하지도 않고, 그걸 보면 뭘 보면 하냐면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통계마저도 안전총괄과하고 틀리고 보건소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고 서로 핑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국민의 소리고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른 동료도 말씀하시더만 조금 뒤로 밀린 사개면 면민들도 그래요. 왜 늦어졌는지, 왜 제외됐는지, 왜 늦게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미리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백신이 없어서 또 1차 맞고 2차까지 맞아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1차 다 맞은 다음에 백신이 오면은 놓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당 위원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등등 면민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분들한테 사전이라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소통하고 또 공유했으면 는 좀 아쉬움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한 말씀 하시죠. 답변하시죠. 네,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의원님 지적 방법하고 지금 가만히 따져보니까 각 식과하고 원장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좀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각 식과하고 원장하고 좀 소통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민감해요. 이 코로나 포자만 나오면 하여튼 귀가 버쩍버쩍 뛰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고생하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좀 기대치에 좀 한번 맞추는 차원에서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시키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과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부여군에 간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8명이 있고요. 읍면에 9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제외하고도 37명이 있습니다. 예. 읍면 배치한 이유가 뭐죠? 9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16개 읍면이면 배치 안 된 면도 있으실 테고 9개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디 면에 배치했냐고까지는 묻지 않을게요. 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고 그분들이 업무가 뭡니까? 간호직 공무원 읍면 배치는 여기 이제
백색연가에서 좀 배치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계획 나올 때 들은 거로는 일반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또 간호직 공무원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어려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 해서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료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호직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할 때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각 읍면에 배치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 이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아마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TV에서도 들어보시죠. 오지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 찾아가서 진맥도 해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동이 어려우신 분들, 찾아와서 진료를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발굴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가서 직접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진료하고 대화해드리고 또 체크해드리고, 그게 업무죠. 근데 그 업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 이겁니다. 9명이 배치됐다 했는데 그나마 한 4명 이상은 모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복지 요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업무를. 네? 원래 본인의 업무, 그 소외계층 찾아가는 진료와는 전혀 다른 지금 행정을 가고 있어요. 말로만 허울 좋게 보고만 그렇게 하고 있지, 진짜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제대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없이는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없대요. 혈압도 못 잰대요. 진맥도 못 보고, 주사는커녕. 그래서 보건소장님 직원 이동하는 건 자체 인력과에서 하지만 같이 소통 좀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나마 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좀 기동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 5명만 기존 5명만. 예. 이제 코로나가 정식되고 보면 다시 이제 또 읍면으로 내려가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이렇게 그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참 허울 좋은 찾아가는 사각지대에서 발굴해서 진료 그거 하지 말고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말씀 건의를 드리는 건 이분들을 다 보건소로 전부 합류해서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팀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료 가방 들고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 일정 잡아서 읍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홍산면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이런 기동 불편하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주사도 놔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효율적인 면에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저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간호직이 그 사회복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거기에서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수장님께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자체营养과장이나 협업할 부서에 또 말씀을 건의를 하겠지만서도 이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형편에 맞도록 그 간호직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책평가가 보건소 입장을 대해서는 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그 결과 보고서를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책령 과정과 이런 지금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체계를 바꿔볼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 좀 예, 해주시기 협의 결과를 예.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건 간호직이 상당히 부족해요. 구역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해요. 1000명당 1.6분이 안 돼요. 구역은. 다른 데는 3이 다 넘어가요. 3명 이상 1000명당. 그렇다고 볼 때는 간호 인력도 최대한 좀 새롭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문을 좀 넓히셔가지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또 소외계층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사시는 동안 의료 혜택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교화되어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서 들었다가 우리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잠잠했던 요양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리 소홀이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복지시설하고 학원, 그 다음에 전진 병원에서 발생된 지난 4월, 5월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선제적 검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돼서 이렇게 찾아낸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제적 검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도 이미 시설 안에서 너무 만연이 돼가지고 36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 선제적 검사에서 찾은 것은 사실 그 원인이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역추적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8명이 발생했습니다. 학원에서 아는 데 있던 확진자가 선제적 검사에서 지금 거기서 멈춘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확산이 됐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번져나갔을 것이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자, 종사자, 가족까지 너무 많이 지금 이미 확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내로 일반 주민한테 확산되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정이용시설에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강화를 하고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받아서 학원이나 교습소 발 환자가 확진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중점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양시설은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 않고 이제 우리 군 사회복지과나 어디 그런 데서 관리하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에서 가족행복과나 네,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보건소하고 이제 협업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어디가 이제 발생할 것 같으면 이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니까 공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통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통진시설로 이렇게 허구 배수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소장님이 이 요양시설 이런 거 아니래도 그런 실과하고 좀 자주 협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 실과가 아니라 협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단발산 예정 대책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했는데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여군 코로나 확진자가 79명 맞나요? 예, 예. 네. 자가 격리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동안에 지금 격리 해제자가 1074명이고요. 1074명. 네.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 79명 중에 3분이 지금 현재 격리되어 있고요. 3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서 관리 중에 있고요. 네. 자가격리자는 지금 13명이니까 충분히 지금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 보건소랑 따로 봐야 해주잖아요. 음식은 사회복지과에서 네. 그 필요 물품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가격리자 이동 동선이라든지 수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 그 격리 전에 검사, 그다음에 해제 전 검사 같은 걸 그 각 실과다 분업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그 보건소는 아니지만. 격리가 끝난 다음에 생활비 일부가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구역은 백신 안면 확률, 그러니까 접종 확률은 몇 %나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평균이 1차 접종이 29.4%인데 구역은 지금 3만 10명이 맞아서 50.9%고요. 2차 접종까지 완전 접종한 것은 전국 평균이 8.4%거든요. 3.4. 8.4. 8점? 예, 구역은 16.96%가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좀 월등하게 높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부여 보건소에서 이제 총 쓴 금액, 예? 그건 대략 얼마나 돼요? 예비비 포함해서? 아까 예비비 사용한 거, 작년에 5억 7,900만 원 사용했고, 네, 올해 네. 1억 5,600만 원 정도 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면서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접적인 비용이고요. 또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 주민들 뭐 마스크라든지 안전정보 얘기하고, 네. 방역물품 또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간접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포함해서 총 얼마 대략? 5억 정도? 지금 작년에 5억 7,900이고 올해 1억 5,600, 6억 네. 7억이 전에 지금 예방접종센터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9억 원, 10억 원 이상 보건소에서는 10억 정도? 10억 정도 썼다고 네.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부여군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몇 명이나 되며 우리 국민이 자살하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자살 사망자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지금 전국에 비해서 좀 충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충남보다는 부여군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지금 2019년도 부여군 자살 사망자는 24명이고요. 지금 2020년도는 공식 통계가 9월 말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 2020년도 공식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2019년도 수준 좀 되고요. 지금 올해 2021년도는 현재까지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 사망률은 부여군의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여군 통계를 밝히기 때문에 부여에서 발생된 사건하고는 좀 별개로 통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9월 달에 발표가 돼서 그때나 가야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도 24명이면 예. 우리 부여군이 이제 대략 몇 일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충남이 35.2명이고요. 부여군 10만 명당 기준입니다. 부여군은 35.9명으로 충남 평균보다 약간 좀 높은 편인데 충남에서 9위 9번째 정도 승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전 부서에서 협업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충청남도에서도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떠하며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 그쪽 선별검사라든지 예방접종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는 있어도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분청 21개 이제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줘가지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35%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4%로 알고 있습니다. 네. 19년부터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요? 지금 치매 환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이상이 한 10%, 10.1% 정도 되고 65세 이상으로 보면 11%가 좀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4월말 현재 2,381분을 보건소에 신용환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등록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에서만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해서 관리를 하면 보건소까지 왔다 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작년에 홍산에다가 서부 분소를 만들었고요. 올해 인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남부 지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이 권양 구호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예래 산부인과 운영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적으로 우리가 주는지요? 먼저 산부인과 그 지정 관리는 지금 1년에 2억 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절반, 부비하고 군비가 25%씩 지원이 되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인건비의 2분의 1 이하에서 부여금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의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 4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올해 조금 시정 때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는 1억 4,90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협약할 때 건양대 대학원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건양대 대학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신에 지원이 있으면 응급 의료기관 평가가 있거든요. 그 응급 의료기관 평가에서 계속 C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이상을 받겠다 하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계속 C등급을 받다가 작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188만 원을 복비도 더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요. 조금 더 적자가 많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는 게 작다. 네? 작다고 더 달라고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뭐 더 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병원에서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본에서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건양대 교육병원에서 어떤 명분으로 교육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런 명분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소장님 생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네? 지원을 해주면 의료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응급실 운영을 하려면 24시간 가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8시간씩 3824 3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휴일까지 감안을 하면 의사 4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 4명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그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냥 응급실에 거의 그냥 그 문을 안 닫고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응급실에 이제 가보면 예? 엄청난 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예? 교수인지 의사인지 또 인턴인지 또 예?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가 구분을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좀 응급실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의료진이 약하지 않냐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소장님이 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예? 우리가 지원하니까 이런 걸 좀 관심 좀 가져가지고 예? 의료진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좀 좋잖아요. 그런 게 할 때는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수에는 이런 접종을 못합니까? 지금 백신 자체가 없고요. 특수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진드기 물려서 하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그 진드기가 많이 지금 번성을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 환자는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좀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좀 관리를 홍보 같은 거 아니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이거 특수감염병 걸리면 헬기로 이송하더라고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또 이게 그러면은 이거 백신을 어떻게 냉장고에다 이거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보가 되면? 지금 유행성 출혈열이 있고요, 뜨뜻감시가 있고요, 그 유사한 기생원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진드기? 예. 진드기 때문에 걸리는 병인데 그 유사한 질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이 있고 그런데 뜨뜻감시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이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저희들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잔디밭에 이렇게 눕지 말라고 이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백신은 아직 보건소에서 확보할 계획은 없대요? 지금 유통되는 백신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래서 이런 찌찌방식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일단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치료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병원에는 뭐 접종할 수 있는 뭐 저기 있나? 접종이 아니라 증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 치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영국발 바이러스인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1.6배의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600여 명의 확진자가 어떻게 보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다각도로 이제 대응책을 물론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맞다 보니까 백신 예방 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그 지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관내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음식점 등의 이제 식품 안전 관리로 인해 가지고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위생 관리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누수가 생기면 건강에 더 우리 국민들 건강이 더 치명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도 감독 좀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